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2-33강입니다. 지분경매를 해결하는 두 기둥, 소송과 협상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책 뒤편에 보시면요. 박스 안에 소송에 관련된 5가지 하고요. 협상에 관련된 5가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소송은 내용증명 발송, 부동산 가압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한 세트,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한 세트로 해서 소송 5가지,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 소송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협상에 관련해 가지고는요. 시옷, 이응, 지읒, 치읒투, 상급자 법칙, 엄살 부리기, 질문하기, 첫째 안에 예스하지 않기, 그리고 침묵 종결법까지 이렇게 5+5가 소송에 관련된 또 협상에 관련된 두 기둥입니다. 4가지 요소, 소송의 핵심 포인트, 그리고 또 협상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이 지분경매에서 실전에서 실제로 해결하는 프로세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기에 앞서서요. 오늘 국내 소식 잠깐 말씀드리고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3만 명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제 오후 9시에 거의 2만 7천 명대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오늘 3만 명 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3만 명 이상으로 또 이 구정 연휴 이후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어제 코로나를 계절 독감으로 관리하는 걸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시기상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처음으로 지금 코로나를 계절 독감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방안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이미 마스크를 벗고 해제하면서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다가 이제 이렇게 감염률이 점점 감소됨으로 해가지고 독감처럼 백신 맞고 치료하는, 우리가 매년 가을, 겨울 초 되면은 독감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히 생활의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오미크론이 마지막 코로나의 변이 바이러스로 이렇게 작용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오미크론이 치명률이 낮아가지고요. 또 중환자 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내렸다. 이게 바로 계절 독감으로 오미크론을 계절 독감으로 관리한다라는 이러한 일상 회복의 신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 조금 우려하는 이런 목소리, 시기상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제 그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기 때문에 리오프닝주, 그러니까 증권시장에서는요, 새로운 그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러한 그 관련주들, 의료라든가 항공, 그리고 여행주, 이런 게 결국은 코로나는 계절 독감이다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그 항공주 같은 경우에 진에어라든가 또 카지노, 항공, 여행, 내수 관련해 가지고요. 보복 소비까지 겹치면서 앞으로 이러한 그 일상 회복과 관련된 이러한 관련주들이 올라갈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인플레 시대에 투자할 곳이 없어서 지금 헤매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꽁꽁 얼어붙고 있는데요. 우리 이 지분 경매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또 지분 경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이런 방안, 프로세스를 또 공부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또 맞이하는 이러한 그 계절 독감으로 관리한다 그러면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집값이 설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락한다는 소식도 있고요. 또 올라간다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뭐 하나 확실한 어떤 정보가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뭐 대출 규제라든가 금리 인상 때문에 집값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요. 우리 지분경매 투자에서는 거의 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 정보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털린 내 정보 찾기라는 이 정부에서 go.kr입니다. 주소가 정부에서 이제 운영하는 건데요. 다크웹이 뭔지,
내 정보 유출이 됐는데 이런 유출된 정보들을 찾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하셔가지고요. 특화된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가지고 유출 정보를 확인하는 이러한 그 사이트가 있다. 데이터 유출 사고 때문에 이러한 그 사이트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졌는데요. 한 개의 계정을 또 여러 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부에 유출됐을 경우에는 뭐 피해가 굉장히 많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요. 해킹으로 털린 내 정보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털린 내 정보 찾기를 꾹 눌러서 이 사이트를 누르게 되면요.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이렇게 꾹 눌러 주시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다 적어 넣으시고요. 저는 한번 해봤거든요. 털린 정보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이메일 주소하고 인증번호, 이메일에 이제 이 1차 인증하면 이메일이 거기에 이제 한 6자리가 나오는데요. 그걸 갖다 여기 인증번호 넣으시고 확인하시면 얼마나 내가 악성 이 개인정보 유출이 됐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털린 내 정보에 관련된 계정 정보 유출에 관련돼 가지고 조회가 나옵니다. 물론 본인 인증 차원에서 이런 이메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털린 정보 찾기 서비스에 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밑으로 나가면 이렇게 알림판에 보시면요. 이 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를 꼭 눌러 주시고요. 여기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또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 확인하시고요. 웹사이트 죄송합니다. 웹사이트에 이렇게 회원 탈퇴하는 이런 정보도 있고요. 또 개인정보 열람 신청하는 거, 신청 현황 뭐 이래서 쭉 보시면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전화 걸어서 문의할 필요 없고요. 사이트 안에서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인증 거쳐 가지고 검색할 계정 정보 뭐 인증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자주 사용하는 계정 정보도 나타나고 내가 이런 데 가입했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요. 저도 여기 털린 내 정보 찾아 가지고 보니까 거의 뭐 저는 이제 유출된 정보가 없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털린 내 정보 찾기를 통해 가지고 내 정보가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사항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공부할 부분이요. 지난주에 이 조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했습니다. 여기 보여드린 것 같죠. 소장이 제출한 후에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이 되고 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변론기일 잡히게 됩니다. 이때 원고 피고가 변론에 가가지고 재판부 판사에게 조정하기를 또 원하고 재판부에서도 또 조정을 하기를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뭐 응하면은 바로 조정기일이 정식으로 잡힙니다. 그렇게 되면 조정기일 통지서가 발송되는데요. 이런 변론 대신 조정을 한다라는 얘기 지난주에 했습니다. 변론기일 통지서는 여기와 같이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요. 이렇게 법정으로 나오라는 변론기일 통지서 실제 이 서류입니다. 그리고 조정기일 통지서라는 것은 또 조정이 서로 잡혀가지고요. 조정실로 나오라는 이런 조정실입니다. 301호 조정실로 나오라는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조정기일 통지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조정기일 통지서, 변론기일 통지서 이렇게 공부해 나갔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합의된 가격에 조정이 성립된다. 그러면 판사는 조정조서를 적고 서명하고 그리고 조정조서를 보내는데요. 이 조정조서가 판결문과 같이 됩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죄송합니다. 3,500만 원을 받고 지분 소유권을 넘겨주도록 결정한 조정조서가 밑에 있는데요. 이런 합의 간단하진 않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시게 되면요. 이 조정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런 돈을 받고 내 지분을
피고인 타 공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서류를 넘겨주면 돈을 받고 서류를 넘겨줘야죠. 이 결정에 의해 가지고 판사님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되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런 동시이행으로 나는 돈을 받고 상대방은 소유권 이전 매도 서류를 받아서 서로 이 매매를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 조정을 하면서요, 지분 물건을 낙찰받아 가지고 공유지분 해소에 관련해 가지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주 돌아오는 수요일 날 9일 날에도 우리가 실전반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하는 6개월 실전반 과정에서도요, 공유물 분할 소송을 청구해 가지고 상대로부터 전화가 오게 되면 이 전화 내용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서 타 공유자와 어떻게 협의를 하는지, 또 어떻게 조정으로 또 유도를 하는지, 이러한 공부에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교재 155페이지 하고 있어요. 이 물건이 현물로 분할하기 곤란하니 경매에 붙여서 그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배당해달라. 이 형식적 경매에 판결을 내달라는 이러한 청구 취지에 의해서 이 청구 판결문이 이렇게 결론이 도달하게 되면요, 원고가 소를 제기해 가지고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사이에 조정이라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판결보다는 조정에 의해서 원피고 간이 서로 원만하게 돈 받고 소유권 이전하는 이러한 조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는 경우가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이다. 조정조서예요. 이게 결정사항, 원고는 피고에게 6분의 1 지분을 3,500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는 이를 매수한다. 피고 1, 2가 있어서 두 개가 있는데요, 피고 2도 똑같이 원고에게 이 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 대금 3,500만 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함과 같이 체결된 매매계약, 확정된 날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이런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상호 동시이행관계로 한다. 원고는 3,500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는 이를 매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 대금 3,500만 원. 두 명이라서 그렇습니다. 원고는 한 명인데요, 피고가 2로 돼 있어서 같은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절차를 이행한다. 동시이행 관계로 한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렇게 분배한다. 청구 원인과 쭉 있습니다. 청구 원인 잠깐 볼까요? 원고는 피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분의 1에 대해서 이 매수 신청에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공유지분 해소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더 이상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공유자별 소유 위치가 측정되지 않아 현물로 분할할 수 없으므로 별지 목록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공유지분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배당하도록 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조정조서 재판부로부터 받아가지고 소유권을 또 이렇게 연대하여 지급하라, 뭐 이런 결정들을 받습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연대하여 여기 있는 것 같죠?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6분의 1 지분 1,100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는 이를 매수하고 피고들은 연대해서 매매대금 지급한다. 이렇게 쭉 이게 조정조서인데요. 여기 보면 연대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연대채무를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과 같이 2명의 채무자, 그러니까 2명의 피고, 2명의 타 공유자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를 전부 각자 이행할 의무도 있고, 만약에 피고 1이 1100만 원 내놔라 그러는데 못 내놓겠다 그러면 2한테 청구도 할 수 있는 연대 이 채무에 관련된 겁니다. 연대하여. 그래서 우리가 보증인이 있고요. 연대 보증인이 있습니다. 연대 보증인은요, 이렇게 보증인이 갚지 않아도 연대 보증인한테 먼저 채무를 갚으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서로 보증인과 연대 보증인 간의 관계는, 서로 채무 관계는 또 서로 구상권으로 소송을 통해서 또 받아내는 방법이 서로 간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연대하여, 그러니까 피고 1한테 1100만 원을 달래도 되고요. 피고 2한테 달래도 됩니다. 물론 사이좋게 반반씩 내면 좋은데 한 사람이 안 내고 이 사람한테 해도 모든 것들을 연대해서 내라는 지급할 의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이 바로 채권 관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채권 관리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분경매를 통해 가지고 지분경매 플러스 대부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 채권 관리를 공부하시게 되면요, 지분경매 플러스 대부업과 관련한 이러한 아주 새로운 비즈니스도 또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연대채무자, 연대보증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한 이런 채권 관리, 결국은 이런 내용들이 부실 채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채권이 부실하게 되게 되면 이러한 연대 보증을 통해 가지고 또 받아내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판사님이 연대 채무자를 통해 가지고 연대하여 피고 1, 피고 2가 서로 연대 보증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와 피고 간 거래는 1100만 원 지급과 동시에 원고는 소유권 이전 서류를 피고에게 넘겨주는 이러한 거래 관계고요. 여기 보시면은 연대하여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로 연대 보증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전자소송을 통해 가지고 지분경매를 하는 이러한 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63페이지인데요. 다음 주부터는 전자소송. 우리가 지분경매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소송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민사소송에 관련해 가지고 전자소송을 특히 하시게 되면요, 좋은 점이 인지가 10% DC되는 이러한 전자소송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통달료도 별로 안 들고요. 전자소송을 하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새벽에도 혼자서 조용히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으로부터 아니면 법원으로부터 이렇게 발송되는 서류들도 전자적으로 받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문자를 통해 가지고 서류가 도착했음을 또 문자를 통해 가지고 이런 문서 도착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집에서 우편으로 받게 되면요, 집에 우편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얻게 되면 폐문부제라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게 되고, 또 다시 또 발송이 되고, 또 폐문부제면 돌아간다는 거는 법원으로 다시 우편 예를 들어서 준비서면, 타 공유자들이 내놓은 이런 답변서 준비서면이 다시 재판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만 내가 집에 없을 때도 받아볼 수 있도록 전자소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러한 내용들, 다음 주부터 163페이지, 여기 163페이지 전자소송부터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밴드, 지분경매 소송 협상과 관련된 밴드인데요. 이 밴드 찾으셔서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실명으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수요일날, 9일날도 이 실전반 공부하는데요. 수시 등록 가능합니다. 진도가 있어서 개강 날짜, 종강 날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수시로 입학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홍범기 사무총장님 010-6889-9074번으로 문의 주시고요. 서울 서초동 교대역 근처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과정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거나 지방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공부하는 내용들을 좀 문의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400만 원입니다. 이 6개월 과정이니까 충분하게 소송의 기초부터 협상의 노하우, 그리고 물건을 선정하는 방법, 또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고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이 지분 경매의 전체 프로세스를 같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